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47페이지에 3번에 그 계약금 계약이 여러분들 146페이지로 한번 봐. 146페이지에 자, 매매가 성립되고 두 번째 단계를 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 거기에 계약금 약정이 보이나? 여기 야, 이거 건성건성 보면 안 돼. 여기 봐. 그 항상 40점 맞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부족해. 40점. 민법은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흐름이. 여기 계약금 약정 보여 안 보여? 계약금 약정 어디에 있어? 따로 있어? 계약 속에 있어? 계약 속에 있다고. 계약금 약정 여기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눈으로. 민법은 사건이 전개되는 흐름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계약금 약정과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같아 달라. 각기는 여기는 계약금 약정이 있고 그 밑에가 계약금 계약이 있잖아요. 하여튼 좀 눈을 송곳으로 다르니까 그렇게 써놨을 거 아니냐. 내가 여기다가 흐름도를 하나씩 그려놓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거 다르니까 그때 구별했구나. 이해하셨어? 다시. 따라서 계약금 약정은 그 후에 하는 거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쓰는 내용이야. 그 이 말은 계약금 다음에 주겠다 그런 약속이야. 계약금 계약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날 주고받기로 하는 거야. 다음에 주고받기로 해서 계약금 얼마를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한 거야. 1,000만 원. 매매할 때 내일 1,000만 원 넣기로 한다. 이게 계약금 약정. 내일 1,000만 원 들어와서 통장에. 그걸 뭐라고 그래?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구별하겠어? 그래서 잘 들어. 그럼 이제 계약금 이제 4번은 내려와. 여기 여러분들 146페이지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대. 그럼 그 계약금은 법적 성질이 낙성계약이야, 요물계약이야? 여기는 요물계약이고 여기는 그냥 약정이야. 그냥 여기는 낙성계약이야. 여기는 낙성계약. 그 다음에 계약금의 종류에는 동그라미 밑에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을 걸면 이렇게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세 가지의 특징을 갖게 돼. 근데 이 증약금은 뭐냐면 그냥 들어. 증약금은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서 증약금이라고 그래. 시험이 계약금은 모두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오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금을 걸면서 1,0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러네 저러네 아무 말이 없으면 그 계약금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버려.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봐. 계약금 계약하면서 여기 봐라. 계약금 계약하면서 또 여기 약정이 들어갔잖아. 이거 건성건성 보지 말으라고. 이게 이 몰수 약정은 언제 하는 행위야? 계약금 주고받을 때 하는 행위라고. 이게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 만약에 제때 중도금 안 주면 계약금을 몰수해버리기로 한다. 이게 몰수 약정이야. 그럼 몰수 약정을 했을 때 그런 계약금을 위약금이라고 그래. 이해했냐고? 그러니까 위약금은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 몰수 약정 했을 때 위약금이야. 이걸 머릿속에 기본으로 잡고 생각을 해. 자, 이제 147페이지로 와, 눈이. 3번에 1번 간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중, 여기 잘 봐. 약정한 계약금 중, 이 말은 여기서 계약금 약정을 한 거야. 1,000만 원 계약금 주기로 약정했어. 근데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걸면 일부. 다 주었어. 일부만 걸었어. 그러면 몽땅 안 주었지. 그럼 여기가 된다 그 말이야.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이 돼버려. 그래서 매도인은 일부 이제 메모해.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밑줄. 여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밑줄. 그리고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위로 가서 계약금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해서 계약금 계약의 불성립. 그러면 이제 계약금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계약금 계약이 체결 안 됐으니까. 그러므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안 됐으니까 배액을 상환하고 지금 계약금 여기서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500만 들어왔다면 500의 배액인 1,000만 원을 걸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불성립이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판례가 그래. 계약금 1,000만 원 걸기로 했는데 500을 걸었을 때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거든 1,000만 원에 얼마야? 2,000. 2,000 배액을 상환하고 할 수는 있다. 이것이 판례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걸고 주고받기로 했는데 500을 들어왔다면 500의 배액인 1,000만 원을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 됐어. 그러나 여기다 뭐라고 되냐면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고 썼잖아. 무엇은 해지할 수 있어? 여기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거고 여기는 계약금 약정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해지한다. 이것을. 우리 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배웠지. 요 약정을 해지하는 거야. 이 약정을. 그러니까 이걸 해지해. 매매를 해지해. 눈으로 잘 봐. 그래서 읽어보자. 자,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뭘 해지해? 매매를 해지해? 계약금 약정을 해지해? 구별하겠냐? 그래서 민법은 앉아서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 해제 그러면 대상이 뭐지?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제만 놓고 본다면 매매를 해제하는 거요. 계약금 약정을 해제하는 거야. 그걸 눈여겨서 보라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저게. 오후에 문제풀이 할 때 거기서 걸려들어. 자,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다 안 내면 불성립이므로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안 돼. 이 상태에서는. 이걸 해제는 안 되고 이것은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이해하셨지? 그래서 그거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가 잘 안 된 사람은 그 3번에 1번만 잘 기억해도 합격해버려. 이제 나머지는 다 해버린 거야. 그것을 구별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대목을 구별 못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라고. 자, 이제 됐어. 여기는 해결했고. 그러면 계약금을 이제 여기서 약정한 돈을 다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럼 그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할 때 이런 몰수 약정을 안 했다면, 이제는 배액을 상환하고 또 건 사람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해지의 대상은 매매를 해지한다. 그 말이야. 매매를. 자, 이거 본다. 배액 상환, 포기. 그래서 이렇게 해워. 배포 해제. 우리 이렇게 약속하면 되잖아. 배포 해제. 뭐 해제? 어렵냐 그 말이? 그러면 물어볼게. 배포 해제하면 이제 금방 내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면 배액 상환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자, 배포 해제한다 하면 너무 말을 요약한 거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약속한 거요. 이런 씨.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강의 안 듣고 온 놈이 야 배포 해제 모르겠는데 너는 한 3년 후에 와 이 자식아. 그때 다시 할 테니까 이 새끼가. 지금 둘이 약속했잖아. 이렇게 배포 해제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늦게 와서 못 듣는 놈이 너무 요약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너 애지유로 갔다 와 이 자식. 한 3년 떨어졌다 와. 나가지 없는 새끼. 부모야 너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그런 관계까지는 된 거야. 너한테 지금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근데 이따가 답이 언제까지 해제하냐면 여기 배포 해제는 자 양가로 2번을 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뭐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 없어. 또는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 야, 잘 들어. 야, 중도금 주기 전이라도 배포 해제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달아버리면 이것도 안 돼. 단서를 달아버리면. 그러므로 해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해버리면 해약금도 안 될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특약이 없는 한 그런 얘기야.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해제 시기 방법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이제 배포 해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제나 막 천년백년 가는 거야. 이행 착수 전이야. 이행 착수 전에만 배포 해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행 착수를 뭘로 보냐면 그냥 우리 쉽게 중도금 지급 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중도금 지급 전에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봐. 매도인이 계약금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배액 2천만 원을 이렇게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했더니 매수인 이 자식이 통장 막아놓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 매도인이 배액 2천만 원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했더니 매수인 이 자식이 통장 막아놓고 도망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탁해야지. 거기 공탁 요요 불요요. 그럴까 봐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공탁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내 2천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하니 빨리 통장 열어라. 그러면 그것이 이행 제공한 거야 이게. 꼭 찾아가서 꿀마리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내 통장 빨리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테니 왜 통장 막아놨어 임마.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놓든가 그것이 배액 이행 제공이다 하시면 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하면 계약은 소멸하면서 이제 우리 어저께 해제해서 소멸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해제 소멸하면 법정 해제로 인해서 해제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손해배상 문제 생겼지. 근데 여기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포기하고 해제해버리니까 주고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지금. 그러니까 원상 회복 문제 생기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도 더 안 생겨.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법정 해제를 이유로 해제했으니까. 그럼 법정 해제는 어느 때 하냐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문제 생기는 거지. 배포 해제했을 때는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 생길 여지가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이야.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이행 단계가 있는데 뭐 이행의 준비, 이행 제공, 이행의 착수, 이행 제공, 이행의 준비, 이행 착수, 뭐 이행 제공, 또 이행 막 있지 단계가. 그래서 보면 자 읽어본 동그라미 쳐봐. 준비, 착수, 이행, 제공, 이행.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야. 나봐. 내가 매매대금 1억을 주려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이행 착수야. 그리고 그 매수인이 돈 받기 위해서 나타났지? 여기 돈 가져왔네. 이게 이행 제공. 그리고 매수인이 돈 받아가 버렸지? 그럼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이행이라고 그래. 그리고 은행에 지금 돈 찾으러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행 준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행 준비는 매수인이 모르는 상태야. 매도인이 모르는 상태. 야, 나봐. 야, 내 저 등기 서류 준비하고 빨리 등기 서류 나타나라. 이건 이행 착수야 아니야? 이행 착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채무 이행을 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상대방이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야 등기소 가자 그러면 이행 착수했지. 그럼 매도인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 못해. 이행 착수했으면. 근데 그 이행 착수를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이라고 하고 꼭 중도금 지급만 이행 착수가 아니라 등기소 가자고 요구했다면 이것도 이행 착수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놨지? 이것도 다 이행 착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배포 해제 못해 이때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우리 관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허가나
소재기는 채무 이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 허가는 관청의 짓 아니냐. 그냥 그런 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렇게. 허가, 소재기는 이행 착수 아니다. 이렇게 해결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배포 해제했으면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동그라미 3번을 봐. 별표. 계약금의 교부는 법정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말은 계약금을 걸었어도 법정 해제에다 밑줄 것이야. 또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법정 해제에다 밑줄 것이고 채무불이행 이렇게.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약금을 걸었어도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주면 그걸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중도금이나 잔금 안 주면. 그래서 계약금의 교부는 법정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으로 내려와서 양가로 3번.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고 약정했을 때 그 계약금은 뭐라고 써 있다. 위약금에 이렇게 몰수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위약금이라고 그래. 몰수하기로 했으면 뭐라고? 위약금. 그러면 여기 봐. 몰수하기로 했어도 계약금의 성질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다고. 그럼 이제 여기 위약금에는 두 개 있다고. 위약벌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이 위약금 동그라미 쳐. 위약금 동그라미. 자,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교부했던 몰수하기로 했다면 자, 위약금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동그라미 쳐. 위약벌 동그라미 쳐.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 동그라미. 이런 것이야. 몰수하기로 했으면 그걸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그 몰수하기로 했으면 그 계약금은 위약벌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 둘 중에 하나를 갖는데 자, 여기 봐. 몰수하기로 했을 때 그 계약금은 위약벌이 된다면 계약금을 싹 몰수해버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다면 위약을 해서 해제하면 이행이익 배상해줘야지. 근데 그 이행이익을 미리 예정하고 준 돈으로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몰수하기로 했으면 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애매하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외워본다. 위손추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 이해 잘해야 된다. 몰수하기로 했으면 그걸 위약금이라고 하고 위약금으로 교부했을 때는 그 위약금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해 가셨어? 근데 어느 것인지 애매하면 벌추야 손추야? 손추 하나 넘겨봐. 148페이지. 위에서 별표 보면 위약금이 나오는데 위약금 계약에는 당구장 표시 나와 있지? 그 오른쪽에 위약금에는 하나는 위약벌 또 하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목표가 위약금에는 위약벌도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둘 중에 하나인데 구별하시겠어? 거기까지? 근데 밑에 보니까 성질이 불분명하다 쓰여 있지. 그러면 위약벌이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이 돼.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되면 이것 아니면 이것인데 이것인지 애매하면 벌추야 손추야? 손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거 추정이 되므로 따라서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야 지금. 그럼 중도금 안 주면 매도인은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 해제해서 손해배상이 생길 텐데 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으니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준 돈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 보자. 나 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했을 때 잘 들어봐. 위약금이란 약정 안 지키면 벌칙으로 몰수오는 돈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도금 안 주면 매도인은 그냥 몰수해야 돼. 계약은 일단 해지해야 돼.
해지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해지해 놓고 그러면 해지해 놓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있었지.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 받은 돈인 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으니까. 다시 정리해. 중도금 안 주면 몰수 오기로 했다. 그래서 중도금 안 주었어. 그러면 계약은 여전히 해지,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 해지해야지 안 해야 돼? 안 하면 계속 유효야 이렇게. 그래서 해지했대. 중도금 안 주어서. 그럼 중도금 안 주어서 해지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 거지. 원상 회복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해 못해? 못한다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 교부했으니까. 만약에 위약벌로 교부했다면 얼마든지 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위약벌로 교부했다. 여기까지가 계약금 계약이다. 머릿속에 실무하는 사람들 제일 모르는 내용이야 이거. 가계약금 막 우겨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가계약금은. 자 그러면 왜? 가계약금은 계약하기 전에 준 돈 아니냐. 여기야 여기. 계약금 계약은 계약하고 나서 걸어. 계약 전에 줘.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손님 잡아놓으려고 가계약금 거는 경우도 있지? 있어 그것도. 근데 그 가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약금 계약으로 봐버려. 그때 성질을 잘 봐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어디 문제 한번 보자. 틀리기 쉬운 지문. 148회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위약벌로 되어 있지? 됐어? 보지 말자. 이렇게 해줘. 위약벌이 이제 이것의 성질을 갖는다면 너무나 위약벌로서의 성질이 부당히 과다해. 그러면 위약벌로서의 성질이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는가? 여기 오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교부된 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는데 그게 너무나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여기는 직권으로 감액 걸 수 있어 여기는. 그런데 위약벌로 교부했을 때는 직권으로 감액하지 못한다. 그게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한번 봐. 여기 봐. 직권 감액에 법원은 직권 감액에 위약벌로 교부한 경우에는 직권 감액해 못해. 못해.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으면 직권으로 감액 걸 수 있다. 그 차이점. 감액 걸 수 없다 그럼 틀렸지. 그 문제는 지금 틀렸어. 왜? 위약벌로 교부했다고 하지 않았어. 위약벌로 교부했으면 직권으로 감액 걸 수 없다. 그러면 맞네. 5로 해야 돼. 5. 문제 지문 1번을 5로 고쳐. 여기까지 하고 5분간 휴식.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꼭 나와. 그냥 잘 정리하셔.